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전남 전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제2국 해외 동포 선수단 등 역대 최다 인원인 1만여 명이 전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이색 종목인 쇼다운과 슐런의 시범 경기가 준비돼 더욱 눈길을 끕니다. 유재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인들의 대축제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목포 종합경기장 등 전남 전역 38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골볼, 당구, 볼링, 배드민턴, 탁구 등 31개 종목이 기록, 단체, 개인 등으로 진행되며 전국에서 선수 6,300여 명과 임원 2,700여 명 등 9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지난달 제104회 전국체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종합 4위의 성적과 함께 전남을 찾은 국내외 선수와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전남도는 이달 열리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탁구, 배드민턴, 론볼, 볼링 등 종목에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으며 종합 5위를 목표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독감 유행이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비급여 항목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고흥구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넘게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본격적인 환절기를 맞아 독감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 등 질병 취약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지만 그 외의 연령층은 접종 비용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고흥구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달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무료 접종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접종 지원 첫날부터 많은 국민이 찾아와 접수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고흥구는 올해 초부터 65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은 손에 쥔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며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은 즐겨보는 웹툰이 있으신가요? 순천에서 제1회 전남 웹툰 페스티벌이 열려 웹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장 소식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 시민로와 순천 글로벌 웹툰센터 일원에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내일을 상상하는 우리 곁의 웹툰을 주제로 제1회 전남 웹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웹툰은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와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2차 콘텐츠로의 무한한 확장성을 갖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웹툰 산업 페스티벌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매년 이런 웹툰과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 행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산업을 결합해서 한국형 디즈니를 앞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웹툰 창작자, 시민, 웹툰 관련 학과를 보유한 지역대학 3곳이 함께 어우러져 누구나 웹툰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100점의 웹툰 작품으로 구성된 웹툰 전시, 코스튬 플레이어들의 경연, 유명 웹툰 특별전 등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이색적인 볼거리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페스티벌 기간 웹툰 취업 컨설팅 부스와 관련 홍보관을 운영해 진로를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굴뚝 없는 친환경 산업인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를 심도 있게 소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자나무는 온난한 기온과 풍부한 일조량이 필요해 남해안 일대에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전국 유자의 절반 이상이 생산되는 고흥에서 2023 유자축제가 열립니다. 나무 한가득 달린 샛노란 유자 아래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반길 예정입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최대의 유자 생산지 고흥에서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제3회 고흥 유자축제가 열립니다. 고흥군 풍양면 유자축제장에 조성된 12만 평 5만 그루의 대규모 유자밭 일원에서 트레킹, 캠핑 체험, 유자청 만들기 등 40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상큼한 향을 내뿜는 유자는 천연 비타민 C가 레몬보다 3배가 많고 목 건강을 돕는 리모넨 성분을 함유해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10분 거리에 위치한 드론센터에서는 정부의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구상을 시연하는 드론 UAM 엑스포가 열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데크길, 임시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고흥 유자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시키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음악활동은 노화를 방지하고 정서 안정과 인지적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음악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제7회 전남도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는 시군 합창단 26개 팀 1000여 명이 참여해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이며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광양 은빛사랑 합창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완도 빙그레 합창단 등 3팀이 우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산후조리원은 줄어들고 민간조리원의 요금은 치솟으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5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며 오는 2026년까지 광양, 목포, 여수, 영광 4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저렴한 금액으로 깨끗한 시설과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둘째 아이 이상, 산모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이용료의 70%를 지원해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수시 소식입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2023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이순신 광장과 장군도합 해양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미양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답게 20만 3천 명이 넘는 구름 인파가 모여 불꽃쇼와 축하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섬, 바다, 그리고 불꽃의 주제로 여수만의 이야기가 있는 색다른 불꽃쇼가 밤바다를 수놓으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시는 종합안내소, 응급의료부스 등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높였고 여수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목포시 소식입니다. 목포시의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AI 메타버스 센터가 지역 내 학생과 청년에게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등 맞춤형 디지털 융합 훈련 과정을 제공합니다.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은 AI 메타버스 센터를 통해
메타버스 체험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융합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4차 산업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AI 메타버스 센터는 청년 스마트 도시 목포의 출발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여수시 화정면 상하도와 하화도 사이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의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 함정 등을 급파하고 인근 민간 구조선과 전남 511호 병원선에 협조를 요청해 승선원 22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완도의 한 전복 직판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 작업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는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불은 창고 59제곱미터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9,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곡성군 폐타이어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주간 문화지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 신안입니다. 여러분은 보라색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저는 다리도, 음식점도, 심지어 드넓게 피어있는 꽃까지 보라로 물들어 있는 퍼플섬, 바로 신안이 생각나는데요. 최근 육지를 벗어나 처음으로 섬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이틀간의 문화축제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104대의 피아노에서 뿜어져 나왔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바람 부는 가운데 진행됐던 외줄타기 등 동서양 문화를 융합해 선보인 공연은 5,000명 안팎의 현장 관람객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는데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문화 다양성을 확산하기 위한 신안다움을 선언하기 위한 행사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건너 도착한 섬에서 열린 행사였지만 성공적으로 모두가 즐기는 문화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목포로 떠나볼까요? 아트센터 신선에서 별이 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를 펼치는 이민구 초대전 소우주전이 오는 25일까지 열립니다. 작가는 우주는 별들의 집으로 별에 어떤 감정을 이입하느냐에 따라 별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별 중 여러분의 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주에 살고 있는 별들을 통해 작가가 하고자 한 이야기는 무엇인지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작품 속 검은 우주 공간에서 나열된 거미줄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보성으로 가볼까요? 우정미술관에서 자연과 삶의 풍경을 담은 그리움이 머무는 계절 전시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16명의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는데요. 지난 1950년부터 2010년까지 동시대의 평범한 계절의 풍경과 삶의 모습이 담긴 작품을 통해 한국적 풍경화의 미학적 특징을 소개하고 있답니다. 전시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 삶을 이해하고 시대적 감성을 느끼는 더 깊은 교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이라면 아나운서가 골라주는 금주 추천도서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은 평소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나요? 넘치는 생각과 감정 때문에 골치 아픈 당신을 위한 세상살이 심리학 도서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릴 도서 크리스텔 푸티콜랭 작가의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입니다. 책의 저자이자 30년 경력의 심리치료 전문가 크리스텔 푸티콜랭은 자신 역시 정신적 과잉 활동인임을 밝히며 전문 지식과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요령 있게 세상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나를 아끼고 지키되 조금 더 현명하게 세상 사는 방법이 필요할 때 이 책이 그 방향을 알려주는 심리 나침반이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알고 보면 보이는 한 주 문화 소식,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은 전북의 한우 농가에서까지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긴급 방역 조치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군은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모든 시군 및 인접 시군 지역 내 소 반입 금지 명령을 내리고 농장 내부는 스스로 농가가 매일 집중 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목포시 택시 기본 요금이 이번 달부터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심야 할증은 기존과 동일한 20%가 적용되고 시계외 할증은 기존 35%에서 20%로 조정됩니다. 완도군은 전라남도에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 사업을 육성하는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치유와 관광을 접목한 해양치유 중심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진도군이 해상풍력 발전사 간담회를 개최해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최적지로 각광받는 진도군은 해상풍력 발전사 협의체를 구성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한평군이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운영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판매에 이르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가공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의 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지역 농산물의 이용이 확대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해남군이 읍면 순회 회계 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의 제공과 경영 행정 실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해남군 경영 행정 실현을 위한 내부적 다지기 과정으로 직원들의 회계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유제니 아나운서가 세계의 복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선진국들의 다양한 복지 모델을 알아보는 글로벌 웰페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캐나다의 장애인 교육 복지를 다룬 것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는 캐나다의 장애인 고용 복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캐나다를 경험한 사람들은 캐나다를 장애인의 천국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 캐나다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어떤 복지를 펼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캐나다의 장애인 고용 정책을 보면 캐나다가 얼마나 장애인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지가 보입니다. 캐나다 장애인 고용 복지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캐나다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원 고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다른 국가들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단순한 작업에만 종사시키는 보호 고용을 실시하는데 캐나다는 장애인을 돕는 인력을 개별적으로 배치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원 고용을 추진합니다. 캐나다에선 이들을 Service Providers라고 부르며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Service providers are committed to diverse workplaces and passionate about improving employment inclusion for Canadians with disabilities. 바로 장애인을 돕는 근로지원인들이 다양한 직장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장려금 제도와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복지의 수준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며 현재는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도 사회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고용복지가 꼭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분들도 캐나다처럼 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며 살아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로벌 웰페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주의 노인 복지를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꽃잎과 풀잎은 행복을 선사합니다. 자연을 누비는 생명체들이 꽃을 피워내는 시간처럼 아름다운 인고의 과정을 담는 작업도 감동을 선사합니다. 수북하게 흐드러지는 꽃을 따뜻하고 화사한 색감으로 그려내는 김복자 작가를 만나러 유제니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꽃잎과 풀잎 하나하나가 캔버스를 가득 덮습니다. 따뜻하고 화사한 색감으로 그려내 보는 사람들에게 꽃의 향기를 전합니다. 김복자 작가는 어떤 꽃이든지 오래오래 보고 또 보며 느끼는 행복감을 붓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꽃이 지닌 개성과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작가는 꽃을 보며 느껴지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전합니다. 작가는 특유의 기법을 활용해 가느다란 붓으로 한 올 한 올 세밀하게 꽃과 풀을 그려내 섬세한 자연 속 아름다움을 형상화합니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생명을 그려내지만 그 속의 자유분방함 또한 놓치지 않고 표현하며 자연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 속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그 작은 꽃이라도 다 꽃과 꽃들과 꽃받침이 자기대로 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와서 보면 너무 예뻐요. 그래, 그 중에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걸로 다시 또 보고 하면서 선택합니다. 자연을 누비는 생명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안에 생명력에 주목해 우리에게 세상을 밝히는 자연 속 존재들의 사랑스러움을 전해줍니다. 꽃잎 하나하나, 자연물 하나하나, 인고의 시간으로 세밀하게 그려내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교하고 섬세한 꽃잎과 자연물 속 따뜻함을 드러내는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김복자 작가는 자연 속 꽃을 그려놓고 오래오래 보고 또 보며 그 안에 자기 개성을 발견하고 그 개성 속 아름다움을 따뜻한 색감으로 전합니다. 꽃을 보면 행복하고 예쁘고 아름답다는 작가의 말처럼 캔버스를 수놓은 수북한 꽃들과 푸른 색채는 우리에게 꽃밭에 와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자연 속 생명체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최선을 다해 표현하는 작가의 작품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치유의 손길을 건넵니다. 복지TV 뉴스 유젠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막을 내린 2023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반갑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주 개막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전국의 장애인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11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